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내한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애니메이션을 꽤 많이 본 축에 속하더라고요. 지금도 빈도수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딱히 애니메이션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편이고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지브리는 초등학교 시절에 특히 많이 봤죠. 물론 저뿐만 아니라 제 또래 분들이라면 이 영화가 굉장히 친숙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제가 그때를 되게 그리워하나 봐요. 그때의 추억과 동심에 젖을 수 있는 무언가에 제가 엄청 약합니다. 저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호였습니다. 극호는 아니고 그냥 호? 한 번쯤은 볼만하다. 우선 배우들이 장난 아니에요. 다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 치히로를 모네 배우님으로 봤었거든요. 대박이야. 그냥 치히로야. 이분이 성우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치히로 목소리 진짜 흉내 잘 내. 그리고 몸을 아끼지를 않아. 진짜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눈물이 나더라고. 그리고 또 좋았던 배우는 치히로 엄마 역할 하신 분 하나 유기상. 이분 장난 아니야. 1인 2역이시거든요. 린 언니도 하세요. 동일 인물인지 몰랐어. 다고 나와서 캐스팅 보드 보고 알았어요. 어쩐지 커튼콜 때 치히로 엄마가 없더라고. 검색해보니까 이분이 다카라즈카 가극단 출신이시더라고요. 어쩐지 이분만 디테일이 연기가 장난이 아니야. 목소리가 엄마랑도 똑같은데 린 언니랑도 똑같아. 뭐야 진짜 연기 천재. 왜 뒤로 가면은 치히로랑 찐빵 먹잖아요. 찐빵이 그게 소품이거든. 가짜거든. 근데 진짜 뭐 입에 넣은 것처럼 왕왕 먹고 있더라니까. 볼터그가 막 요리조리 움직여요. 대박이야 이 언니. 다시 이성을 데리고 와서 공연의 전체적인 감상이 어땠냐? 아날로그의 끝을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야자키 할아버지가 AI를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어디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공연도 하나하나 손수 이끌어간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모든 걸 아날로그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보였고 그걸 해내기까지 하는 집요함이 진짜 변태 같았어요. 이게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아날로그 그 자체인데 아날로그를 고집했기 때문에 동화적인 내용이 더 동화스러울 수 있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연출이어서 좋았던 장면. 엄마 아빠가 돼지 됐을 때 좀 그로테스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좋았어요. 무대 정중앙에 목욕탕이라고 해야 할까? 집 같은 세트가 있어요. 거기서 엄마 아빠가 막 음식을 먹어. 집 세트가 한 바퀴 딱 돌자마자 탈을 짜잔 쓰고 음식을 또 막 우고 먹어. 돼지를 보자마자 나 완전 치료됐잖아. 너무 무서워. 너무너무 공포야. 탈 하나 썼을 뿐인데 그 탈이 되게 기괴하게 생겨서 잘 살았던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 세트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덩그러니 그 집만 무대 중앙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돌아갈 때마다 안에 인테리어가 달라져요. 방도 됐다가 목욕탕 됐다가 식당 됐다가 인테리어가 땅에서 솟나? 너무 신기했어. 근데 제가 1층 상수 쪽에서 한쪽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무대 변한 부분을 제가 놓친 걸 수도 있습니다. 또 머리 3개 뛰어댕기는 캐릭터 아시나요? 얘네 이름이 뭐지? 얘네 이름이 있나요? 아무튼 난 얘네가 좋더라. 사실 이게 원작이 너무 사랑을 이미 많이 받은 작품이잖아요. 내용 자체가 워낙 잔잔하게 흘러가는 전개이기 때문에 이미 완벽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무대로 넘어오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또 뮤덕입니다. 뮤지컬에는 분위기를 위트 있게 변화시켜줄 감초 역할이 꼭 필요해요. 근데 센과 치히로에는 그런 캐릭터는 없어. 있어도 쥐나 뭐 그 작은 새 아니면 가마 할아버지 정도. 근데 그 캐릭터들이 살짝 이런 미소를 띄워주지 배를 잡는 막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대에서는 그게 필요해요. 이건 무대 공식인 것 같아. 근데 그 머리 3개인 캐릭터를 아날로그로 연출을 해서 깔깔깔 감초 캐릭터로 승화시킨 게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얘네가 처음에 나올 때 커튼 사이에서 얼굴만 나오고 막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근데 그 탈이 캐릭터랑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사람 얼굴에 분칠한 느낌이에요.
그게 난 너무 의문인 거야. 왜 저 캐릭터는 원작 그대로 안 했지? 그럼 저게 진짜 사람인가? 근데 다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진짜 저글링 수준으로 움직여서 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새쌍둥이라고 해도 저 움직임 불가능해요. 도통 나는 저게 이해가 안 가는데 커튼이 짜잔 이렇게 열렸는데 옹? 이러고 있더라고. 나 진짜 예상도 못했어. 배터리랑 눈 마주쳤어. 경악했어. 근데 좋은 경악. 저는 저 머리 3개 캐릭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좀 징그럽게 생기긴 했잖아요. 근데 또 저렇게 웃기게 연출을 해주니까 또 호감캐가 되는 거예요. 저 캐릭터가 아날로그의 연출의 장점을 진짜 다 가져간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좋았던 부분은 가오나 씨가 3명을 삼키잖아요. 그때 말도 안 되게 커지잖아요. 난 또 그게 좋더라. 한 대여섯 명이 천 속에 들어가서 가오나 씨가 돼요. 팔도 막 후비적 가짜 팔을 들고 있고 막 이러는데 그 중앙에 있는 집 세트를 막 꽉 채우니까 가오나 씨가 얼마나 커진 거고 저 장면이 치히로에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가 같이 몸소 체감이 되어서 너무 좋았던 장면이었어요. 아날로그함이 그로테스크를 살리기에 되게 적합한 요소인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이외에 또 유바바의 문이라든지 밧줄이 갑자기 뿅 생긴다든지 꽃밭의 배경이라든지 정말 하나하나 아날로그로 예쁘고 멋지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신 티가 났습니다. 아날로그여서 좋았던 부분은 사실 이게 답니다. 좀 그런가요? 나머진 좀 밤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제 성향이에요. 저는 MBTI가 ST예요.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기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화를 즐기기엔 내가 너무 어른이 됐나 봐. 아닌데? 아직인데? 뭔가 연출을 다 아날로그로 하셔서 무대적 허용으로 감싸줘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뮤덕이잖아. 얼마나 놀라운 연출들을 눈으로 직접 봐왔겠어. 성에 안 차지. 아날로그가 좀 저한테는 방해가 됐어요. 무대에서 가장 처음 밤티라고 느꼈던 부분은 가오나 씨 동무입니다. 저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물론 넣으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뭐 가오나 씨의 외로움을 표현하시고 싶으셨다던가 뭐 그런 거. 근데 내가 가오나 씨의 외로움 따위가 궁금할까요? 치히로의 성장이 더 궁금하지 않겠어요? 가오나 씨의 감정이 내가 궁금할까? 가오나 씨의 동무가 제가 느끼기엔 좀 개연성이 없었거든요. 원작에서도 욕망이 생기기 전에 가오나 씨를 많이 비춰주지는 않잖아요. 무대 전환을 위한 시간 때우기 용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더 다른 시각적인 요소로 채워주지. 아니면 좀 춤이라도 무게 있게 추던지. 천이 자꾸 어디서 삐죽삐죽 튀어나와. 또 원작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원작에 못 미칠 때마다 너무 아쉽죠. 그치만 연출을 아날로그로만 고집을 하셔서 동무로 대체를 하시길 선택한 것 같고 그 동무가 그 시간 때우기 부분을 관객분들을 만족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냐?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느끼기엔 정말 시간 때우기 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센가치히로에선 기차가 나오잖아요. 극 초반에 기차가 집 세트 주변을 맴돕니다. 그리고 마치 기차가 중요한 요소라고 알려주듯이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치히로가 그 기차를 바라봐줘요. 근데 그 기차가 장난감 기차야. 개 작아. 뭐 원근감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작아. 기차가 표현이 안 되면 차라리 우리가 직접 상상하게 냅둬주지. 저는 관객 대부분이 이 원작을 알고 이 극을 보러 간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기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소리만 들려줘도 그 기차 지나갔었어. 맞아. 한단 말이야. 그리고 1막에서 장난감으로 구현해야 할 만큼 저 기차가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2막에서 엄청 멋진 기차를 타고 제니바한테 가. 그 장면이 있어. 그래서 그냥 이 목욕탕 근처에 기차가 운행을 한다. 이런 느낌을 잔잔하게 깔아주기만 하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아날로그로 다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장난감 기차가 제게는 좀 짜쳤습니다. 그리고 또 쥐, 새, 먼지, 개구리
요런 친구들은 인형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뒤에 쫄쫄이맨이 항상 따라 붙어요. 물론 진짜 쫄쫄이를 입고 있으신 건 아니고 그 무대랑 되게 비슷한 우드톤 계열의 옷을 입고 그 인형을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그게 그냥 조금 배역에 집중이 안 되고 자꾸 그 쫄쫄이맨을 바라보게 된다? 뭐 요 정도? 그리고 치히로가 극 초반에 안 만져지잖아요. 그걸 천으로 씌워서 투명감으로 표현했더라고요. 난 그게 좀 좋았어. 최소의 값으로 최대의 결과값을 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안 만져진다면서 하쿠가 잘 만져요. 하쿠가 이 세계의 음식을 먹어야 다시 돌아온다고 뭔 빨간 음식 같은 거를 치히로한테 주는데 그걸 손에 쏙 숨겨. 그리고 치히로 손에서 똑같은 게 뿅 하고 나와서 치히로가 냠냠냠 먹어. 냠냠냠 먹을 때 하쿠가 주섬주섬 자기가 손에 숨긴 거 바지 꾸깃꾸깃 넣어. 뭐해? 내가 바보야? 이거 못 본 척 해줘야 돼요? 물론 제가 본 날 하쿠가 언더스터디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꽃밭에서 주먹밥을 먹는 장면이 있는데 그 주먹밥을 2개를 먹어야 하나 봐요. 그 주먹밥도 가짜야. 근데 2개를 먹으려면 먼저 1개를 다 먹은 척을 해야 되잖아. 꿀꺽 이렇게 삼키는 척 치히로가 주먹밥을 품에 감추더니 그 옆에 있는 나무한테 몰래 주먹밥을 손에 쥐어줘. 뭐해 진짜. 이 부분을 같이 본 친구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친구가 그럼 보통 저런 부분을 원래 어떻게 처리해?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건 모르죠. 그거는 연출로 돈 벌어먹는 사람이 생각해야지. 나는 모르죠. 집 세트 꼭대기에서 유바바가 새로 변할 때도 그냥 날아가는 척 갑자기 천 뒤집어 쓰고 유바바 없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한참 뒤에 유바바가 등장하는데 꼭대기에서 천을 몰래 벗어놓고 다시 등장해요. 체감상 한 20분 지났어. 그럼 그때 동안 천 뒤집어 쓰고 거기 쑤그리고 계셨냐고요. 아니 뭐 물론 어디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건데 내가 못 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배우 노동 차원에서 이게 괜찮은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아날로그여야 하나? 좀 더 배우가 편하고 같이 관객이랑 배우랑 그게 좀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마하라 번방에서 하쿠 용에서 사람으로 변할 때 왜 저벅저벅 걸어나와서 뒹구르르 굴러서 착지하고 다시 쓰러지셨어요? 그러더니 하쿠! 왜 그랬지? 그냥 같이 눕혀놓고 용을 치우던가 왜 저벅저벅 건장하게 걸어서 뒹구르르 털써? 하쿠야 니 왜 그랬는데 말 좀 해봐라. 치히로랑 하쿠랑 하늘에서 떨어질 때 그때는 좀 와이어를 쓰게 해주시지. 왜 그 장면까지 무려 그 장면까지 왜 아날로그로 표현하세요? 아니 쫄쫄이맨들이 왜 배우들을 받쳐주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배우들이 진짜 너무 열연해서 내가 미안하잖아. 아무리 내가 흐린 눈을 해도 내 눈에 쫄쫄이맨들이 보이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와이어 써도 되잖아요. 알라딘도 양탄자를 타는데 얘네는 왜 못 날아요. 기술력이 있는데 왜 안 써요. 치히로가 하쿠를 탈 땐 좀 신기했어요. 그 용이 탈부착이거든요. 그걸 떼고 그 사이에 치히로를 낑구더라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아날로그함을 티나지 않게 관객들을 놀래키려면 최현우 씨나 이은결 씨나 이런 분들이 연출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드래곤 길들이기? 그것처럼 용을 진짜 날개 만들던가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일본 자체가 뭔가 아날로그의 진심이고 지브리도 그러한 방법을 지향하고 있고 또 동화적인 내용에 우리의 동심을 자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른들도 그런 귀여운 연출을 보고 허용 범위가 좀 넓어지는 느낌? 그걸 좀 객석에서 느꼈어요. 연출을 다 이해해주는 것 같은 분위기였네요. 또 대극장 공연에 비해서 어린이 관객이 많았어서 충분히 다 좋아하실 법한 연출입니다. 근데 이게 어린이극 가격이 아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 제가 무대에 올랐을 때 아날로그적인 연출을 선택하는 경우는 인력이 없거나 제작비가 없거나 이런 경우뿐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날로그적인 연출을 좋아하기가 어려운 사람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냥 괜히 쫄쫄이 선생님 손 위에서 내 이름은 니기미노야키 나가사키 하쿠야. 얘 이름 이거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일본 사람 이름 어렵잖아. 까먹을 만하네. 기네. 아무튼 그 손 위에서 그걸 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좀 미안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일본 공연을 처음 본 거기 때문에 비교군이 없어서 뭐라고 총평을 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본이 가장 잘하는 것을 일본이 해냈다. 요 정도 느낌입니다. 아날로그틱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날로그 연출이 지브리라서 먹혀요.
동화를 더 동화같이 만들어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데스노트를 보러 갔어. 막 라이터랑 엘이랑 테니스 경기를 하는데 쫄쫄이맨이 굳이 막대기에 공 끼워놓고 라이터한테 한 번 갔다가 엘한테 한 번 갔다가 라이터 엘, 라이터 엘, 라이터 엘 이렇게 하면 짜증나잖아. 그냥 이런 거예요. 지브리라서 아날로그가 허용이 된다. 근데 뮤지컬 연출에 절여져 있는 뮤덕들에겐 다소 아쉬울 수가 있다. 그리고 원작이라는 게 있어서 또 아쉽고 아날로그로 그걸 하나하나 정말 똑같이 하려고 하는 욕망이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똑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보일 때마다 그냥 괜히 아쉬워진다. 그리고 그냥 내가 좀 디테일 집착 관공 같아. 난 좀 그런 걸 잘 짚어내는 성격. 이런 거에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시는데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 일본 원작 공연을 이미 봤네요. 저 데스노트 초연으로 봤어요. 아마 그때 라이센스였던 것 같은데? 고딩 때 14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지금 14만 원도 벌벌 떨면서 쓰는데 그때 14만 원이 140만 원 같단 말이에요. 그때 무려 홍강호, 김주수, 정선화 이렇게 원캐였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일목 보고 집에 갈까? 생각했단 말이야. 그치만 오디 컴퍼니로 넘어가면서 초대형 뮤지컬이 됐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일본 연출을 별로 안 좋아하네. 나 일본 연출 안 좋아하네요. 그거에 비해서는 센가치로 진짜 잘 만든 거예요. 갑자기 호감됐다. 이거 진짜 잘 만든 극이에요. 근데 레미제라블 연출가가 이거 연출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머리 아프다. 헷갈리네.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예쁘거든요. 막 다 예뻐요. 다 너무 좋아. 근데 그 두 장면만 진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급한 마무리. 다시 볼 의향이 있냐? 있습니다. 근데 그 돈 주고 볼 의향이 있냐? 없습니다. 그 아날로그 방식은 소극장이나 대학로에서 먹힐 만한 연출이지 대극장 감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뭔가 무대에서보단 VOD로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달까? 맨 뒷좌석에서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관람하시는 분들은 모두 즐겁게 관람하시고요. 못 보시는 분들도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